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Mason this. 자, 정청래 대표 오늘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야당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이제 야당 대표들을 쭉 만남을 가졌습니다. 국회의장도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바쁜 하루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 정당과는 이제 악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약속은 꼭 지키는 우리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하고 악수는 안 했는데 합의는 했더라고. 자, 그래서 뭐 여러 지금 이제 야당 대표들 뭐 만나고 많은 일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김민석 총리를 만난 이 영상을 함께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당직 인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님 당직 인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님께 꼭 전해 주세요. 대통령님의 인사 방향 실사구시형 당평 인사를 다 했다. 그렇게 좀 말씀 전해 주시고 특별히 어제도 의총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 알아서 잘 하겠다. 그리고 전당대회 때 있었던 뭐 누구를 찍었다 안 찍었다 이 부분은 이제 과거지사로 됐고 앞으로는 오늘과 내일만 생각하고 가겠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당내 의원님들도 지금 제가 해나가고 있는 인사에 대해서 아주 뭐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인사하는 거 다 배워서 그렇게 했다고 꼭 전해주세요. 아니 뭐 제가 굳이 안 전해드려도 하시라도 늘 소통하실 수 있고 저희는 사실 늘 그런 사이 아닙니까? 우리 대표님과 대통령님도 그렇고 대표님과 저도 그렇고 저도 대통령님과 그렇고 이번 국민주권 정부 또 우리 당원주권 정당 국민주권 정당인 저희 민주당과 정부의 관계는 사실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가 애매할 정도의 한 몸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경험과 어떤 정치사를 총괄해 본다면은 좀 애람되지만 결국은 한 정부와 정권을 탄생시킨 그런 세력의 모두가 또 주요한 사람과 이 그룹들이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되어서 가는 것. 그것이 결국 정부도 성공하는 길이고 또 그 정치 세력도 역사에 이렇게 평가받고 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는 당과 정부 대통령님 또 우리 당대표님과 대통령님 또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정말 한치의 틈도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 저희의 숙제이고 책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때 뭐 기자들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과 가깝냐 막 이렇게 막 묻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니 한 몸이 가깝고 안 가깝고 어딨냐 거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몸이 좀 크십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서 우리가 진짜 한 몸으로 운명 공동체로 잘 극복해 왔듯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그런 깃발 목표를 위해서 지난 3년 때처럼 그렇게 한 몸처럼 단결해 왔듯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단결해 나간다면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가장 염두에 두고 당대표로서의 직분을 다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네,
그만하시죠. 이제 들어가시죠. 네. 네, 여기까지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환담을 하는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내용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용이 딱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청래 대표가 선출이 된 이후에 전화통화에서 가장 강조했던 건 당정대 원팀입니다. 당정대 원팀이에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강조를 했어요. 이재명 죽이기에 한 몸으로 맞섰듯이 민주당과 정부는 관계를 말하기 어려울 만큼 한 몸이다. 한 몸이 돼야 된다. 원팀이 돼야 된다. 오이랑 다육이랑님, 사람 보려면 눈을 보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키워드는 정청래에게 대통령과 총리가 원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가 돼서 가야 된다. 원팀이라는 단어, 키워드 하나로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과의 거리가 없다. 한 몸이다. 한 몸이 무슨 거리가 있냐? 그래서 하나가 돼서 가겠다. 그리고 시작할 때 발언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인사를 배웠다. 그래서 탕평 인사를 하고 있다. 실용 인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저 영상만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민주당은. 그죠? 여러분들, 지금 저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나눈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만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저도 저렇게만 하면은 저 문제가 될 게 뭐 있습니까? 과거에 뭐 친문이었다.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을 뭐 생각하기도 싫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 이재명이 싫다. 그건 다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 달라지면 돼. 그래서 지금은 달라져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대가 한 몸이 돼가지고 한 뜻으로 나가면이야. 그걸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아무 문제 안 삼아요. 근데 문제는 말하는 거하고 정청래 대표의 문제는 말하는 거하고 실제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박지원 의원은 뭐 또 정청래 쪽으로 가서 붙었는지 정청래는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털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어요. 예, 이거는 청비어천가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털비어천가야, 털비어천가. 아,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 왜 그러고 사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살면 얼마나 사시고 그 권력을 누리면 얼마나 누린다고. 진짜 그 갈대처럼 누우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박찬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찬대 쪽으로 확 누웠다가 정청래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정청래 쪽으로 확 누웠다가 이제는 그냥 하다 못해 정청래랑 가장 안 어울리는 단어가 제가 볼 때는 언행일치라고 봐요. 이거는 가까이에서 지켜볼 필요도 없어. 정청래가 말 그대로 당대포, 본인은 이제 당대포, 당을 위해서 이제 입대포를 쏘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대포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포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대포 친다, 대포차, 대포폰, 당대포 이게 뭐예요? 여러분, 대포라는 게 뻥 친다네. 뻥. 대포 쏠 때 뻥 하잖아. 그래서 대포라는 표현은 뻥의 대명사가 대포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 인정을 했어. 정청래 대표는 당대포에다가 점 하나 찍어달라. 근데 점을 안 찍었어 우리가. 씨발, 점을 안 찍은 것 같아요. 여전히 뻥을 친다는 거야.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 근데 실제 행동은 전혀 언행이 일치하지 않아요. 언행이 따로 놀아. 언행 이탈이야. 언행 이탈. 우리가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는데 언행 이탈입니다. 언행 이탈. 아니,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를 배웠다라는 사람들이 이낙연의 정책위 의장을 정책위 의장으로 앉혀놓고 뭐 백혜련, 이낙연 키즈를 사법개혁특위위원장으로 앉혀놓고 친문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고 이게 탕평입니까? 오늘 대변인 발표했는데 대변인도 결국은 친문이에요. 박수현 이거 제 기사를 박수현 대변인이 이제 신임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물론 뭐 그 밑에 뭐 부승찬 대변인 같은 사람들도 좀 있고 약간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조금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요 보직은 다 친문으로 가고 있어 지금. 응? 이게 어떻게 뭐 이재명 대통령의 탕평 인사입니까? 기사가 어디 갔지? 예, 오늘 뭐 박수현 이분이 청와대 공보실장 했나요? 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이 아니야. 지금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사람들이 다 문재인 사람들이에요. 친문들 도로 다 끌어다 놓고 문재 아까 뭐 그 한정혜 그 정책위 의장도 그렇고. 푸름선님, 어터리의 최대 실수 쩔레 픽한 것. 쩔레는 봉다리보다 더 큰 대포를 쏘고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가다 침몰할 듯. 상황 두 분과 함께. 그게 이재명의 인사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문재인한테 배운 거지? 물론 저는 코드 인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드 인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선거를 할 때 나는 문재인과 한 몸이다. 문재인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문재인이다. 나는 문재인과 한 몸이다. 그래서 당대표로 선출이 됐어. 나는 조국과 한 몸이다. 조국과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 이래가지고 당대표가 됐어요. 그래 친문 인사들을 다 당직으로 다 임명을 해. 이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 저는. 선거에 이겼으니까 자기 사람 갖다 쓰는 게 맞지. 그걸 가지고 비난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청래를 비난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청래 대표는 말로는 탕평 인사 한다고 그러고 친문 사람들 다 갖다 쓰고 말로는 이재명과 정청래는 한 몸이라고 그러고 결국은 하는 행동을 보면은 문재인 쪽하고 다 움직이고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두 조육을 한다라는 거예요. 간판은 이재명 걸어놓고 실제로는 문재인 사람들 끌어다가 뻐꾸기 정치 하는 거 아니에요? 뻐꾸기 정치. 이게 친문들의 이 성향을 이제 알겠어. 제가 조국당을 뻐꾸기당이라고, 조국이라고 막 약 올렸잖아요. 선거 때.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때는 안 약 올렸어. 선거 끝나고 나서 얘 조국이당이다 막 그 약 올렸잖아. 남의 둥지에 민주당 둥지에다 지들 알 까놓고 거기서 12개 금배지 훔쳐가지고 도망가고. 그 정청래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아주 입만 열면 이재명이에요. 누가 보면 이재명하고 무슨 함께 사는 줄 알겠어. 그런데 실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아니라 당대표를 뽑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당대표를 뽑았어. 자, 오늘 또 뉴스공장 나갔습니다.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이제 그 상황님께 어준님께 이제 보고를 해야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당대표가 되자마자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김어준 상황님께 보고를 했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뭐 뉴스공장 뭐 우리 차로TV에서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이것도 상당히 저는 열받더라고. 정청래 국민의힘 정당 해산 못할 것 없다. 이 대통령만 막을 수 있어. 그래서 오늘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정말로 추진을 하느냐. 김어준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본인이 정당 해산 하겠다라고 선거 기간 내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법안도 발의를 해놓은 상태죠. 그럼 뭐 이제 방송인으로서 김어준 씨가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이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정청래한테 정당 해산을 반드시 추진해라. 지령을 내리는 수준입니다. 두 사람의 한번 인터뷰 대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정청래, 홍준표 시장도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쪽 분들도 각오하고 있는 것 아니냐. 박근혜 정권 때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 혐의였다. 그런데 이번엔 직접 내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통진당 해산 사례를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다. 내란 특검에서 수사 결과에
국회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내란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중요 임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저 정당은 빨리 해산시켜라 할 것이다. 제1야당인데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의결한 경우 정당 해산 심판을 할지 말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법을 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정당 해산은 법무부 장관이 이제 헌재에 청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그냥 옥상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 그냥 법무부 장관이 정당 해산을 해야 될 상황이면은 우리가 집권 여당인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헌재에 청구를 해가지고 정당 해산 심판을 하면 될 문제인데 그걸 왜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100여 명이 있는 100여 명이 있는 국회에서 이걸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당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정당이 자기네 당 해산하라고 국회에서 표결을 하는데 그냥 필리버스터하고 24시간 지나면은 표결돼가지고 의결되고 오늘 이제 방송법 통과되듯이 그렇게 일이 진행되겠어요, 이게? 국회에서 야 국민의힘 해산해라 라고 헌재에 청구하는 그 결의안이 통과가 되는데 국민의힘 100명 있는 의원들이 그래? 우리 한번 헌재 심판 한번 받아보겠다. 누가 진정으로 우리가 내란 정당인지 아닌지를 헌재 검증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국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국회가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추진하는 순간 아니 국민의힘 100명 의원들은 자기들 밥줄이 달려있는 문제고 금배지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 진보당 같은 경우에 진보당을 예를 들었는데 진보당 의석 5석이 다 날라갔어. 의석이 다 날라갔어요. 100명이 밥줄이 끊기는 거야.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얘네들이? 그럼 국회가 그냥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저는 우리가 이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은 법무부 장관이 헌재에다가 그냥 청구하면 끝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헌재에서 심판을 하면 되는 문제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굳이 국회에서 표결을 하겠다라고 소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러면 국민의힘 애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국회 점거하고 국가 자체가 대혼란 상황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냥 조용히 헌재에 요청하면 될 문제를 이런 법을 왜 통과시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어쨌건 뭐 정금자 30%는 상수예요. 국민의 30%가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뽑은 그놈들이 뭐 내란을 했건 뭘 했건 자기들이 뽑은 이제 국회의원들 금배지를 다 날리겠다. 국회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당에서 그 30%의 그 태극기 부대, 성조기 부대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정광훈의 깃발 아래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아니 이걸 왜 하냐고. 내란 정당을 해산시킬 방법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굳이 국회로 가져와가지고 더 놀라운 건 보세요.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그냥 이게 이제 헌재에 청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해야 돼요. 국무회의에서 이걸 심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난장판이 되건 어떻게 되건 조연아님, 네, 감사드립니다.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은 국무회의로 이게 올라와.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는 거냐?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하면 법무부 장관 뒤집어 쓰고 끝날 일을 이게 국무회의에 올라오면은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표결을 합니까? 조연아님, 네,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결을 해줘야, 의결을 해가지고
청구를 해야 이게 청구가 되는 거야.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법안이 올라가는 순간 대통령실 앞에 난장판이 되죠. 국민의힘 애들 죄다 몰려오고 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라.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실 앞에 또 태극기 부대 무르르 몰려가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 해산합시다 그러고 의결을 합니까 이걸? 그러면은 난장판이 될 거고 그러면 이건 안 된다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 거부권 행사하면은 민주당하고 대통령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짓을 왜 하냐고 이 미친놈들이. 이건 완전 미친놈들인 거예요 이 두 놈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 짓을 왜 하냐고. 법무부 장관이 조용히 처리하면 될 일을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더 웃깁니다. 예. 자, 국회에서 의결이 온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국회에서 의결이 온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대통령이 수용하라는 얘기잖아. 지가 대통령이에요 지금. 지가 대통령. 자 그러니까 김어준이 또 이걸 더 압박을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김어준이 지령을 내리는 거야. 최고위에서도 정당에서 하는 가다른 중지를 모아도 계속하겠냐. 제가 뜻이 확고하면 최고위원들을 설득할 것. 법사위원장 할 때도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 많았다. 그런데 제 생각대로 했고 결과적으로 좋았다. 자, 정당 해산 추진을 막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나라고. 자, 더 압박을 해요 이제. 김어준이. 아무도 못 막는다 이제. 정청래는 아무도 못 막는다. 그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할 거냐?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누가 말을 해도 안 먹히냐? 성격상 그렇지 않겠나?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의원들과 대통령실 행정부와 조율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외에는 막을 사람이 없다. 나 막지 마라. 이게 민주주의자입니까? 그래갖고 그 민주당 의원들 공격하는구나. 152명을.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정당 해산 막으면 최고위원들이 막아야 돼요 이거. 아니 하려면은 법무부 장관한테 민주당에서 요청하면 돼요. 근데 이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정청래가 정당 해산한답시고 정당 해산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진보당하고 상황이 다른 게 진보당 의원들과 대표가 모여가지고 내란 선동을 했다라는 혐의에 걸려버렸어 지도부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도 내란을 공모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적 차원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 차원에서 한 것인지 이걸 입증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난장판을 만들어가지고 헌재로 갔는데 헌재에서 기각을 하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국회에서 난장판 나. 그 다음에 국무회의로 올라가면은 대통령 또 국민의힘 애들 몰려가고, 태극기 부대 몰려가가지고, 나라는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우왕좌왕하고 이런 상황에 몇 주 가는 거예요, 몇 주. 대통령이 결단을 못하지,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는 제1야당하고 이런 관계를 만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못 받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래갖고 거부권을 행사해. 그럼 정청래는 또 뭐가 됩니까? 민주당하고 당하고는 완전히 들이받는 상황이 민주당하고 대통령실하고 완전히 들이받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수용을 해버리면 이걸 왜 대통령한테 공을 넘기냐고. 지금 여기 질문도 그래요. 이게 왜 대통령을 걸고 넘어가 이것들이. 이 미친 것들이. 대통령 외에는 말릴 사람이 없다는 거야. 대통령만이 나를 막을 수 있다.
당연히 대통령만 막을 수 있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면 되니까. 그 대통령도 막지 마라 이거예요. 대통령한테 협박질하는 거야 이것들이.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자,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은 와, 이게 지금 돌아버리는 게, 이거를 민주당에서 또 의원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역할이 중요해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 뭐 다 이해는 하는데, 그나마 지금 친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김병기 의원이고, 김병기 의원이 서열 2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김병기가 총대 매야 돼요. 김병기가 총대를 매야 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총대를 매야 돼요. 지난번 강선우 사태 문제처럼 본인들 이제 욕먹을까봐. 이게 문제가 뭐냐. 자, 이 털봉자들, 족바들이 난리를 쳐요, 이제. 아, 정청래는 이것도 다 쇼예요. 사실은 안 돼. 왜냐하면 대통령실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국회 통과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반대를 하게 돼 있어요, 당에서도. 민주당에 152명의 의원들이, 박찬대 의원까지 포함하면 153명입니다. 의원들이 박찬대를 지지를 했어요. 그 이분들이, 자,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짓거리를 정청래가 추진을 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아야죠? 최고위원회에서, 아까 그걸, 김어준이 지시를 내린다는 게 그거예요. 최고위원회에서 반대하면 어떡하겠냐? 자기가 최고위원회 설득해갖고 그냥 한대잖아. 자, 그래, 최고위원회에서 누가 반대를 해요. 예컨대 김병기 원내대표가 반대를 했어. 아, 이거 대통령한테 너무 부담되고 전국이 너무 소란스러워진다. 지금은 국정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시끄럽게 만들면 되겠느냐. 그리고 헌재에서 이거를 헌재에 우리가 내란정당 심판을 청구를 하려면은 국회에서 하면은 국민의힘하고 충돌이 발생을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추진을 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하자. 이런 의견을 냈어.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 정당 해산. 이래버리면은 딴지 게시판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또. 이번에 박찬대 의원을 악마화하는 것처럼 저 털봉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김병기 수박이다. 또 거기에 동조한 최고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컨대 뭐 이현주 의원이건 한준호 의원이건 우리가 이제 친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반대를 같이 했어. 그 한준호 죽여라 수박이다. 이현주 죽여라 수박이다.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당이 완전히 반토막이 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친명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안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그대로 놔둬요? 근데 이 털봉자들은 그런 거 모른다니까. 김어준이 내란정당 해산, 국민의힘 해산 왠지 시원한 것 같잖아.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검토할 만한 지적 능력이 없는 애들이에요. 거기 딴지에 모여있는 애들은. 대가리가 딴지야. 대가리가 뚱딴지 같은 애들이에요. 그냥 김어준이 얘기하는 대로 그게 맞나 보다 그러고 우르르 가는 애들이야. 그러면은 진짜 개싸움이 나는 겁니다. 개싸움이. 그럼 잘 보세요. 국민의힘과 국회에서 개싸움 나. 민주당 내부에서 개싸움 나. 대통령은 아주 골아파. 자, 그러면서 정청래가 가져가려는 건 뭐냐 하면 털봉자들, 친문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정청래는 어떤 사람이냐. 정청래와 김문수가 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봐.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유형의 사람이야.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대선에서 이겨야 돼. 뭐 대한민국이 잘 돼야 돼. 이런 생각 없어요. 응? 김문수는 내가 본선에 나가가지고 대통령이 돼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대선에 나온 게 아니야. 대선 후보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선 후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에 있는 그 친윤, 정신병자들,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극우파들이 지지하는 빤스 부대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놈 미쳤나 싶지만은 그게 대단히 합리적인 정치 행위야. 그러면 당대표가 되거든. 당대표가 되면 금배지 달고, 당대표가 되면 공천하고, 이권 생기고, 자기 밥그릇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냐 마냐는 그 다음 문제야. 정청래도 제가 비슷한 유형의 인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나라가 잘 되든지 말든지 다음에 재집권을 하든지 말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당대표를 연임할까? 아니면 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까?
자,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 하면은 핵심 지지층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 당원들의 50% 이상을 지금 차지하는 건 60%인 거예요, 지금. 무조건 들이받자. 무조건 싸우자. 야, 죽여라. 국민의힘을 완전 밟아 죽이자. 이런 사람들의 지지만 받으면 당대표도 연임이 되고 대선 후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핵심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한다는 거야. 두 사람의 공통점은. 김문수와 정청래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정당에선 저걸 왜 추진을 하냐면은 뭡니까 그때 언제입니까? 당대표 경선할 때는 박찬대 후보가 내란 특별법을 만들겠다 하니까 관심이 글로 확 갔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내란 정당 얘기를 정당 해산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표만 끌어당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공약을 걸었잖아 지금. 공약을 걸었으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걸 그냥 추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자기 지지자들이 좋아하거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민주당이 떡이 되건 말건 자기 지지자들만 좋아하면 되는 거야 자기를. 오이랑 다육이랑님 짜왕 릴레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저거 안 되는 거 알아요. 안 되는 거 알지. 최고위원회에서 저걸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미친 거지 진짜. 저는 뭐 김병기 원내대표나 뭐 다른 최고위원들이 저걸 동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가면은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봐요. 이 사람들은 친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대통령을 죽이자고 하는데 동참하는 사람들이 친명입니까? ES정님 네 감사드립니다. 무조건 막아야지. 자, 그래서 정청래도 이게 막힌다는 걸 알아요. 그럼 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친명이 다 수박이 되는 거예요. 희망님 감사드리고 예, 박명혜님도 감사드립니다. 친명이 다 죽일 놈이 되고 수박이 되는 거야. 국민의힘 해산을 막은 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거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해산을 막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준호 최고위원이 막았으면 한준호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해산을 막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현주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은 해산을 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정치적 생명이 끝날 정도로 공격을 받을 거야 아마. 난리가 나겠지. 이거 수박들 다 죽여라 그러고. 이걸 과연 막을 수 있겠냐고. 근데 진짜 박찬대 의원처럼 저는 그 김병기 원내대표나 지금 지도부도 최고위원들도 본인이 희생을 하는 한이 있어도 본인이 데미지를 입는 한이 있어도 다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정부 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금배지 걸고 해야 돼. 옳은 일을. 우루우사님 네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짜왕 릴레이 네 감사드립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고요. 예. 자, 이건 뭐 방송법 오늘 정청래 1호 법안 방송법 개정안 통과 독립성 확보 땡명 뉴스 등장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결국은 통과가 됐어요, 이게. 예. 근데 애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보도를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이재명 이번에 이제 3개 입법이죠. 예. 방송법 개정안,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법안이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개는 이번에 회기에 통과가 되는데 이번에 방송법이 통과돼가지고 2개 법안은 이제 8월 말로 밀렸어요. 노란봉투법하고 상법 개정안하고 2개는 이제 8월 말로 밀렸습니다. 물론 뭐 8월 말에 가면 뭐 통과될 수는 있겠지만은 대통령께서 지금 최우선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법안이 뭘까? 푸름선님, 나도 구치 채널들 다시 복구해서 인생 선배로서 싸울 생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왜냐하면 상법 개정안은 이제 주가 5천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법안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진성준 의원이 뻘짓해가지고 똥벌 차가지고 지금 주가가 휘청했잖아 한번. 뭐 오늘 보니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은 됐는데 주가 5천으로 가는 데서 상법 개정안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시급한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봉투법. 최근에 대통령께서 노동자들 생명 문제, 인권 문제 이거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SPC도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산업재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부 장관은 지금 직을 걸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도올 김용옥 선생 말씀대로 전태일이 대통령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도올 김용옥 선생이 하셨는데 노동자 출신, 소년공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문제 이거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산업재해 문제뿐만 아니라 근데 이 노란봉투법이 때문에 그동안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 뭐 자살하고 예컨대 대표적인 게 쌍용차 사태였죠. 피해 그죠? 소송 걸려가지고 손해배상 소송 걸려가지고 뭐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아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노동자들의 생명과 산업재해만큼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이에요. 딸기라떼 친구님, 대통령 돼서도 힘들게 한 민주당 수박들. 그럼 뭐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도 했지만은 노란봉투법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휴가를 가 계신데도 점검을 하고 있다고 그래. 그러면 이재명과 한몸이라며 정청래는 노란봉투법부터 통과시키는 게 지금 상식 아닙니까? 진짜 이재명과 한몸이라면 노란봉투법이나 혹은 상법 개정안부터 통과시키는 게 상식적인 정치 행위잖아요. 근데 이거를 뜬금없이 바꿔가지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번에 한번 크게 됐죠, 정청래한테. 정청래가 뭐 의장놀이 한다고 그때 개헌 얘기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님이랑 우원식 의장이 협의를 해가지고 조기 개헌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대선 직전에 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원식 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조기 개헌을 얘기를 했다가 정청래가 그때 SNS에 우원식 의장을 저격하는 글을 써가지고 우원식 의장이 수박으로 몰려가지고 개고생을 했습니다. 몇 주 동안 문자폭탄 맞고. 써님, 이재명과 한국민중 죽이는 전문집단 친문카르텔 대변자 김여준과 정청래다운 방송질 힘든 일 욕먹을 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키고 정청래가 앞세워 공로 가로채고 시급한 민생과 내란 특검은 난장판이 되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될까봐 만약에 우원식 의장이 요 내막을 안 밝혔으면은 또 우원식 의장이 다 뒤집었을 뻔했어요. 방송법부터 통과시켜가지고 우리 당원들이 또 열받아가지고 아니 대통령께서 노란봉투법부터 처리를 해달라는데 왜 국회의장이 또 뻘짓을 하느냐 그래갖고 또 우원식이 욕먹을 그런 상황이 될 뻔했어.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SNS에 공개를 한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 안건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마치 방송법 우선 상정이 결정된 것처럼 발표를 했다. 이건 의장과 협의되지 않은 거다. 민주당 일부 의원의 발표대로 할 수 없어 노조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노란봉투법을 먼저 지금 노조법이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일부 의원 이거 누굴까요?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이거? 이거 누구예요? 이거 최민희 아니야 최민희. 제가 여자 정청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정치하는 사람. 약 팔려고 의장하고 합의도 안 됐는데 지들 멋대로 의사 일정이 변경된 것처럼 오전에 사기질을 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 의장이 무슨 소리냐.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의사 일정이 정해지는 건데 합의가 안 됐는데 왜 민주당 일부 의원 이거 최민희가 이거 너 거짓말하고 다니냐. 그래서 원래는 노조법을 우선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우원식 의장도 노조법부터 처리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 의원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일부 의원들이. 자 그러면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단과 오찬 자리에서 방송법을 우선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여야의 공통된 건의가 있었다. 여야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다른 오해 없기 바란다. 야, 이제 우원식 의장도 한 번 당하니까 이제 자기도 싹 각자 도생이에요. 이제 민주당이 각자 도생입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님 그 개헌안 얘기를 했다가 욕먹을 때는 우원식 의장이 끝까지 입 다물고 있었어.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지금은 뭐 정청래고 뭐고 나부랭이 당대표고 나부랭이고 없어요. 나부터 살자 이것들아. 니들 나한테 또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거야 지금 우원식 의장도. 예? 그래서 나는 상관없어.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방송법. 여야 합의하에 한 거야. 오해하지 마. 또 나한테 지랄하지 마. 털봉자들. 나 공격하지 마. 김어준 빠들.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일이. 근데 더 웃긴 건 이거죠. 여야 교섭단체 대표단과 오찬 자리. 아니 정청래 대표 저기 안 한다며요. 악수하지 않는다며. 그 악수만 안 하는 건가? 밥은 먹는 건가요? 같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단이라고 그랬잖아. 대표단이면은 여야 교섭단체면은 교섭단체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가 아니에요. 그 둘이 국민의힘하고 만난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대표하고 민주당 대표단이 만났잖아. 만나서 오찬 점심을 먹었네? 점심은 먹는데 악수는 안 하나요? 여러분? 협치가 아닌가? 합의를 우선적으로 안건 처리를 하자는 여야의 공통된 건의가 있었다. 여야의 공통된 건의니까 김건희인가? 합의를 했단 얘기 아니에요. 합의를 했잖아 이게 지금. 국민의힘하고 합의를 해서 국회의장한테 건의를 한 거잖아요. 방송법부터 처리해달라고.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아니 악수도 안 한다며. 근데 밥을 먹어? 악수만 안 하면 되는 건가? 악수는 안 하고 밥만 먹었나? 협치는 안 하고 합의만 했나요? 그래서 의장 압박해가지고 노란봉투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국회의장 압박해가지고 방송법부터 처리를 하겠다? 야, 이러니까 제가 당대표라는 겁니다. 이게 사기꾼이지. 자,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 본회의에서 방송 3법 먼저 상정 처리할 것이다. 자, 정청래 작품이라는 거 확실하죠?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합의한 거 확실하죠? 협치네 이거? 야, 문조털들 협치하네. 정청래도 협치하네. 그리고 아니 그 방송법이 왜 이렇게 급해요? 여러분? 그 방송법이 별거 없어요. 뭘 방송이 엄청나게 개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약을 팔고 앉아있는데 최민희가 방송법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자 이거예요 이거. 방송법 개정 전후 차이. KBS 2사 11명,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 추천을 하는 거예요.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 추천을 해가지고 KBS 2사 11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장을 이제 추천을 하겠지. KBS 사장을. 그럼 요거 그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요거 그대로 놔두면. 요거 그대로 놔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KBS 사장을 민주당에서 뽑는 거잖아. 오이랑 다육이랑님. 난 반댈세 했던 청래를 믿었어요. 아둔했던 나를 죽이고 싶어요. 이거를 그러면은 KBS 이사를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 추천을 하니까 7명을 민주당에 추천을 하는 거잖아, 이사를. 그래서 KBS 사장을 이사회에서 뽑잖아요. 그럼 KBS 사장을 누가 뽑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뽑는 거잖아. 물론 공영방송이 정치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진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뭐 제도를 바꾸는 게 필요는 하긴 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급한 문제냐고. 민주당이 KBS 사장을 뽑은 다음에 바꿔도 되지 않나? 여러분 그래도 되지 않아요?
민주당에서 7명 추천해가지고 KBS 사장을 교체를 해. 응? 교체를 한 다음에 바꿔 법을 개정을 해 법안을. 그럼 더 좋잖아. 근데 이거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냐? 국회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3명, 방송미디어학회 2명, 변호사단체 2명을 추천해가지고 이사를 15명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뭐 요 종평 관련된 뭐 얘기들도 있는데, 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방송사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예,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 동의제, 이런 건 다 뭐 좀 스키다시라고 보시면 되고,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닦아놓고 민주당이 KBS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뺏어버렸잖아, 이거. 국회에서 6명이니까 이거는 또 여야 빼야 되고, 그럼 뭐 민주당 얼마 안 남을 거고요. 예. 야당 3명, 뭐 여당 3명, 뭐 이렇게 되겠죠, 6명이니까. 그 다음에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 미디어 학회, 변호사 단체, 이게 시민사회에서 뽑는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민주당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잖아. 푸름선님 감사드립니다. 이걸 왜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KBS를 뭐 공영화하자, 뭐 그런 나름 뭐 취지에 대해서는 내가 뭐 조금 동의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꼭 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제일 먼저 처리를 해야 되냐고, 저걸. 최진숙이 날리고, 추석 전에, 최진숙이 날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개편하고, 방송3법 통합하고,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쳐서, 충분히 정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통과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KBS 사장 뽑는 게 지금 그렇게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노란봉투법,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노란봉투법, 주가 5천을 앞당기는 상법 개정안보다 이게 더 중요하냐고, 이게. 이진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진숙이라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갖고, 예? 헷갈려요. 이진숙. 예.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고. 이거 대단히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청래는 본인을 열심히 지지해준 최민희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방송법을 선물로 주고, 최민희는 그죠? 최민희는 KBS 사장하고 뭐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방통위원장, 과방위원장이니까.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예,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열받는, 예,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민주당, 예,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오늘 KBS 단독으로 나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안 입수, 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결론. 어제, 예, 검찰개혁 특위위원장으로 민영배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전에 검찰개혁 TF의 단장은 김용민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이 검찰개혁안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예, 요 핵심적 내용은 이제 앞으로 토론을 많이 할 거니까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요 TF, 예, TF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아닌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지? 예, 이 기사가 좀 길어가지고. 예, 여기 있네요. 검찰개혁 TF는 지난 한 달여 동안 비공개로 활동을 했습니다. TF를 이끌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직 개편 방안을 확정을 했다.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할 수 있다. 그래서 검찰개혁 조직 개편안이 김용민 안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김용민 안으로. 그래서 김용민 안이 당론으로 확정이 되면은 발의를 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런데 어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검찰개혁 TF에서 김용민 의원이 이미 검찰개혁안을 성안을 해서 이달 말쯤에 당에서 그죠? 당론으로 결정이 나면은
발의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뜬금없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 민영배 의원을 임명을 했어요. 그죠? 근데 민영배 의원 KBS와의 통화에서 TF로부터 검찰개혁안을 전달받았다. 특위는 내일 출범할 것.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임명이 되고 아직 특위 출범 못한 상태예요. 어제 임명이 되자마자 김용민 의원한테 민영배 의원이 검찰개혁안을 전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달을 받았는데 자 이게 KBS로 샜어. 누가 KBS 기자한테 KBS에 저거 전달한 거예요? 내용은 다 떠나서 뭐 내용 세부적인 거는 앞으로 토론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내용을 다 떠나서 저 검찰개혁안이 왜 공교롭게 민영배가 검찰개혁특위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자마자 KBS로 새가지고 오늘 보도가 되냐고. TF가 민영배 의원에게 특위 구성이 안 됐으니까 검찰개혁안은 민영배 의원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검찰개혁 특위로 전달이 된 게 아니고 특위는 내일 출범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잖아. 특위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자, TF에서 검찰개혁안을 전달받은 사람은 누구냐? 민영배 의원인 거예요. 그럼 이걸 누설할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 민영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저는 이거 일부러 흘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안을 이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려고 하는 거죠.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려고 한 달 동안 TF에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개혁안을 다시 백지화하고 민영배가 이제 다시 작성을 해서 이걸 이제 민영배의 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좆바당하고 짜고선 뭔가 저기다 장난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자 다시 백지화하고 새 출발하려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런 짓을.